군복무는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03년도에 입대를 해서 8년 몇 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죠. 가실 때 어떤 계기로 특전사 지원하신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었던 02년도 때 월드컵 분위기가 엄청 들끓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저도 한번 빡세게 한번 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병대를 지원했는데 고등학교 때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를 제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안 갔는데 그런 출결 부분에서 걸려가지고 해군 해병대는 출결을 많이 보거든요.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10번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무청에 있는 분들하고 좀 친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처음에 하구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공수동 부사관이라 해가지고 있었고 옆에 이제 정보사령부가 있었고 그리고 맨 끝에 해병대가 있었는데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너 와봐라 해서 야, 너 자주 봤는데 뽑아지도 않는 그 해병대를 왜 자꾸 지원하냐, 여기 지원해라. 갑자기 그 정보사령부에서도 아니야 일로 와 해서 여기 지원해 해가지고 딱 보니까 군대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해서 정보사령부 하면 얼마 전에 촬영하셨잖아요. 정보하면 좀 뭔가 컴퓨터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대는 갈 마음이 없다. 보자. 또 IT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IT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죠. 이제 지원하고 온 날 아버지에게 특전사라는 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신동생이 저랑 이제 한 살 터울인데 그러면은 같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 동생도 같이 지원을 시켰습니다. 제 동생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원서 접수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시험 볼 때는 필기가 그냥 쉬웠어요. 요즘에는 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체력이 굉장히 배점이 컸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1등을 했어요. 제 동생이 3등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보고 둘 다 같이 입대를 했죠. 동기로? 네, 동기로. 특전 부사관을 지원할 때 이건 몇 년짜리로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다 똑같습니다. 부사관 자체가 교육기간 6개월 빼고 4년 의무복무 기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장기 선발을 해서 되면 그때 쭉 제가 전역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병사들은 논산에 육군훈련소로 네. 가든 뭐 어디 보충대를 가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특전사는 처음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때는 특전 교육단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특수전 학교로 입교를 네. 거기서 기본적으로 5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이라 해가지고 제식이라든지 각계전투, 사격술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동안 공수교육을 받죠. 공수교육이라고 하면은 강화훈련, 지상훈련을 2주 정도 하고 1주 기본 사회 강화를 마치면 공수교육 이수를 합니다. 그 사회라는 게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엄청 큰 비행기 있잖아요. 두개 달린 거. 네. 하고 이제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헬리콥터 이제 네. 2개 달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강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산이 없으면 네. 와이어로 연결된 기구를 띄우거든요. 네. 기구 있잖아요. 바구니 달린 거 있는데. 어쨌든 공교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조건. 일단 입교하고 예. 한 달 조금 넘어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수를 해야 특전사가 되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네. 강화자 목적이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공수란 침투 훈련이 위로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침투 수단이죠. 공중은 강화해서 이제 낙하산으로 하는 거고 바다로 침투할 때는 또 바다로 침투하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고 육지로 침투하는 또 그런 게 있고 무조건 어쨌든 공수교육은 이수를 하는데 부대별로 그런 루트가 다 임무가 그러면 공수부대에서는 공수훈련만 받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바다로 들어가는 거, 육지로 들어가는 거 이거 다 받아요? 다 배우죠. 제가 강화조장이라고 하면 점프 마스터거든요. 이제 행동 절차를 해서 이제 강화를 시키는 사람인데 그 조장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옆에 서서 꼬 하시는 거. 그렇죠. 아니면 막 밀어버리고 무서워하는 친구 있으면. 왜냐하면 네. 우리가 떨어져야 될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바람에 따라서 여기서 뿌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뿌릴 수도 있고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기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쭉 가는 상황에서 하나씩 이렇게 뿌리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 앞 강화자가 멈칫해가지고 멈춰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간격이 벌어지는 거고 그럼 뒷강화자는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뒷강화자는 진짜 산에 가 걸리고 막 그래요. 그 나무에 걸리고 진짜 뭐 공동묘지에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진짜 나무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경우도 있고 해수해가지고 오는데 막 몇 킬로씩 막 걸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항공기는 쭉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기름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또 세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획된 대로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데 한 명 때문에 그냥 공패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름값도 낭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 요거도 못 쳤고 머리 막
생전 비행기에서 안 뛰어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안 때려봤네. 근데 이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군대 들어갔더니 한 달 반 있다가 뛰어내리게 돼요. 이거 뛰어내리게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멈칫한 거예요? 공수교육을 시작을 하면 2주 동안 이제 지상교육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강화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지상교육을 통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착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탈하는 교육이라든지 런닝지, 후면착지 뭐 이런 것도 다 해요. 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모형탑 있잖아요. 네. 11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계속 또 뛰어내려요. 훈련을 그래요? 해요. 거기서 멈칫하면 또 혼나죠. 정신교육? 예, 혼나고 막 깽이 막 돌고 오고 막 정신없거든요. 그때 진짜 울면서 막 하고 그래요. 막 네. 공수교육 시작이 되면 네. 3보 이상은 절대 걸을 수가 없어요. 3보 이상은 무조건 뛰어야 돼. 뛰어가야 예, 돼요. 뛰어가야 돼. 무조건 뛰어야 돼. 그래서 이제 체력이 좀 좋아지고 네. 그래서 공수교육이 엄청 힘들어요. 힘들기는 사실. 아, 이미 밑에서부터 육체적이나 뭐 정신적이나 뛰어 갖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어려워, 진짜. 저도 첫 강화를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정말 그 헬기 뒷문이 딱 열릴 때 진짜 밑에를 보니까 뭐 집은 요만하고 앞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거기다 헬기 소리는 대금이지, 바지랑이 피오르지, 전 지옥문이 열린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어서 뭐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레저 해본 적도 없고, 수영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웠거든요. 운동도 배웠지, 그리고 스쿠버도 배웠죠, 그리고 스키도 배웠지, 수영도 배웠지. 군대에서 다 배웠어요. 저번에 조라벨님 네. 보살부 그분 나오셨고, 네. 보살은 낮에 스키장 가서 탄다. 네. 특전사는 어떻게? 아, 저도 그걸 봤거든요. 저희도 평창에서 탑니다. 민간인 어디 네, 가나요? 그건 아니고.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군인인데.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하죠. 그래도 저희는 뭐 또 기본적으로 하죠. 행위니까. 이제 수영 한번 수영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가신 네.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에서 수영을 알려주나요? 아니면은 뭐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상훈련이 있어요. 그 해상훈련 전에 이제 해상훈련 또 집체교육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특수교육으로 분류된 스쿠버 교육이 있거든요. 인명구조 자격증도 취득할 수도 있고 그래요. 통상 이제 해상훈련 한 2년차 정도 되면 어딘 이제 수영은 마스터 하거든요. 자유형이나 접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연습하면 되는 거고, 군대에서 필요한 훈련은 평행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힘을 안 들이고 장거리 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상교육에서 계속 모래바닥에서 이제 막 계속 해요. 해놓고 못하면 오리발로. 처음에 네.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는 그럼요. 250명 정도가 입대를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마지막까지 임관을 한 친구들이 177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퇴교했죠. 중간에요? 중간에 집으로 가고 네. 뭐 울면서 집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뭐 쫓겨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체력이 안 되면 뭐 자질 안 된다 나가라 뭐 이런 거 있고 막 그런데 177명 동기가 임관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뽑으러 와요. 네. 707에서 선발을 먼저 하러 오거든요. 네. 그때 당시 저희 동기가 6명이 착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또 제 동생하고 제가 또 둘 다 뽑혔어요. 주셔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군생활을 하게 된 거고, 나머지 여당 같은 경우는 뺑뺑이를 돌리죠. 아, 처음에 출마는 그렇게 하고 네네. 그때는 뭘 707 같은 경우는 내무 생활의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제 뽑으러 오시는 분들마다 달라요. 그 지역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하는 애를 뽑고 싶다. 그러면 축구 잘하는 애들을 선별을 하는 거고. 어떤 기준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동생하고 저는 해요. 그래서 재밌게 또 군생활을 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처음에 내무생활도 같이 해줬겠네요. 그럼요. 하면서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많이 보고 했죠.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엄청 혼나고. 또 군대 가면 이제 그때부터 형이라고 부르면 그럼요. 단 둘이 있을 때만 형 괜찮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초코파이 서로 하나씩 챙겨주고 그래 우리 힘내자 잘하자. 파병도 다녀요. 06년도 때 이라크 파병은 아이툰 사단이었는데 민사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구호물품이라든지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사단장 및 사단장 지휘관들 경호업무를 맡았죠. 한국군이 파병을 갔을 네. 경우는 보통 대민지원으로 그렇죠. 거기서 쓰는 거는 경호. 예. 일단 얼마나 일단 파병 가기 전에 소집이 돼서 한 2, 3개월 정도 훈련을 해요. 가서 한 6개월 정도 하고 7개월 차에 넘어오는 거예요. 대테러 업무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국 내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이 되면 경찰특공대가 주임무를 수행하지만 국 외쪽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대가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테러 작전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테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항공기에 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선박에 대한 테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구축을 한다든지 테러범을 사살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세트장이 있는 거예요. 학교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훈련장이 있어요. 국가 대테러 훈련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특수전을 많이 해요. 특수전 타격이든 정찰 감시 임무든 아니면 공중 제보급이든 그런 훈련들이고, 707 같은 경우는 그거 플러스 테러 업무가 추가가 되는 거고 또 플러스 공중 강습 작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전사는 보통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월급여가? 일반 육군보다는 좀 세요. 왜냐면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군보다 그래도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 강화까지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나오고. 그래서 하사 때 제가 급여를 받았던 게, 그때 당시에는 근데 많이 안 오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2000년이요? 네네네. 100만원, 18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수당 나오는 데에 따라 틀리죠. 떡값도 나왔고, 성과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성과 달성된 만큼 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치용치 같은 경우는 또 대테러 수당이 또 따로 나왔어요. 대테러 수당이 아마 우리나라 군 수당 중에 세 번째로 셀 거예요. 첫 번째가 전투기 조종사, 두 번째가 이제 잠수함, 그리고 세 번째가 대테러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테러 수당이 좀 많이 나왔죠. 매달 나왔으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하사 때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포함하면 한 400만 원. 그리고 파병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거진 200만 원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기본 그러니까 본봉 플러스 파병 가게 되면 수당이 안 나오니까 390만 원, 4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 장기는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저 때는 3년차 때부터 장기 심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연장을 해서 4년차 때 연장을 하면 이제 3년 동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년차, 6년차, 7년차 동안 3번의 이제 장기 선발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지원을 해서 장기 선발을 그때 장기가 되면은 또 얼마나 거예요? 끝까지 이제 55세까지 55세 정년이니까 그럼 연장해서 그 3년 안에 또 안 되면은 이제 전역해야 되는 거고. 전역해야 되는 거고. 근데 통상 군생활 워낙에 하지 않는 이상은 거진 장기가 됩니다. 이제 장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공급평정이라든지 표창, 상훈, 그리고 자격증, 교육 성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장기 선발, 진급 이런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신경을 쓰시면 장기 선발은 그게 육군이든 해군이든 공군이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래도 역시 내가 이거 하길 잘했다. 후배도 오기 근데 저희 치홍칠은 진짜 인원을 적게 뽑다 보니까 후배도 진짜 적게 들어가요. 제가 2년 영내에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진짜 밀대걸레 잡고 진짜 총사가 댕기고 막 취침 나팔 제일 알잖아요. 띠디디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일단은 내 자신의 발전이죠. 선생님 것처럼 저는 정말 일반적인 학생이었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지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그만큼 군대에서 많은 거를 배웠고 느꼈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경호 업무 그런 것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던 것 같고 국내외 VIP는 무조건 채용실에서 이제 시범을 보이거든요. 페리라든지 저격 그리고 내부 소탕 등등 이런 시범들을 보이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정말 놀라거든요. 우리나라 군의 전투력이 이 정도구나. 예전에 MB 정권 때 아랍의 왕세자가 왔었어요. 중요한 수주 그걸 하러 오면서 채용실에 방문을 한 거죠. 시범을 보였는데 그걸 아랍 왕세자가 우리 군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랍 왕세자가 보내달라 해서 6개월마다 가거든요. 특전사 인원들 가서 그 아랍 특수전 부대하고 같이 연합전도 하고 뭐 그런 거죠. 특전사 어떤 분이 하시면 좋다? 일단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가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가 지원을 해도 모험심이 있고 그리고 도전 의식이 있고 정신력과 자부심, 명예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특수부대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역분들한테 좀 걸릴 수도 있는 이 보완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는 못 들어간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은 답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